올해 10월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단선, 그리고 작년 중국과의 외교 갈등까지 정확히 예견했던 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50년간 영적 수행을 해온 80세 김옥순 무당님은 95% 이상의 적중률로 한국의 주요 사건들을 예언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령이 직접 절한 가장 충격적인 계시가 공개됩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징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10월에 일어날 예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55세 이상 500만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뀔 이 예언,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인천의 한 작은 암자에서 50년간 산신령과 교감해온 김옥순 무당님, 올해 80세가 되신 이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김옥순 무당님은 30세부터 시작된 영적 여정을 통해 수많은 국가적 사건들을 미리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산신령이 직접 내려와 전한 메시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시간이 왔다. 그녀가 받는 것은 예측이 아닌 신의 계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산신령, 그 신성한 존재가 직접 전하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이런 기올은 처음입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옥순 무당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연의 순리가 뒤바뀐다는 것, 이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 매일 보는 뉴스의 혼란, 치솟는 물가, 젊은이들의 절망,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산신령은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법은 사라지고 칼날만 남았다. 백성의 눈물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신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으니까요. 김옥순 무당님은 간조합니다. 저는 보내받고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신의 메시지를 전할 뿐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50년간 침묵을 지켜온 그녀가 이제야 입을 연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상황을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탁은 영영이 아닌 예언에 가까웠습니다. 왜일까요? 산신령이 마지막에 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우리는 항상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신령은 보았습니다. 곧 나타날 진정한 지도자래,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나라를 구할 인물에 그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깨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신령이 말한 법이 사라지고 칼날만 남았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들, 그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왜 산신령이 이런 경고를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왜 산신령이 이런 경고를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할 정의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숨겨야 할 권력이 국민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산신령의 환상 속에서 청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은 사라지고 칼날만 남았다. 이 말씀을 듣고 김옥순 무당님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때지니까요.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검찰이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흔들리고 헌법까지 바꾸려는 시도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 산신령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주변에 어둠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남을 해치려는 자의 눈빛을 가졌다. 김옥순 무당님은 50년 영적 수행 중 이런 기운을 가진 정치인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해치하고 판사들을 잔악하고 모든 권력의 한순에 쥐려는 모습, 산신령은 이래 궁궐에 악기가 들어앉은 형국이라 표현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사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대신 충성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자리대.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전문성은 사라지고 줄서기만 남은 정치판. 국민을 위한 일꾼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시정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고 심지어 헌법까지 뜯어고쳐야 합니다. 왜일까요? 권력을 영원히 움켜쥐기 위해서입니다. 산신령은 한탄했습니다. 이 자는 백성을 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김옥순 무당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 심각성에 모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언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들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고 신문들은 진실을 감추기 바쁩니다. 산신령의 경고가 섬뜩합니다. 백성의 눈과 귀가 막히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숨겨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새신령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불이킬 수 없는 나라로 떨어진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더 깊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위기의 실체입니다. 김옥순 무당님은 꿈에서 대한민국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안마의기 환자의 몸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온몸에는 검은 그림자가 퍼져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암이 이미 사기다. 너무 깊이 퍼져서 손에 댈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경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장보러 가보셨나요?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을 넘고 계란 한 판이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요? 시장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시나요? 손님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물건 하나 못 팔아요. 상신년 장사하신 분이 가게에 물을 닫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대출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내야 합니다. 김옥순 무당님이 만난 한 사장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을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산신령은 예언했습니다. 외환위기보다 더 큰 파도가 온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때는 국민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도 했고 서로 도왔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자로 갈라져 서로 미워합니다. 이웃끼리 원수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오는데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젊은이들의 절망은 더 깊습니다.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비정규직뿐입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로 금도 못 큽니다. 아이 낳을 엄두도 안 납니다. 출생률 0.78.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한 세대만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나라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나요? 권력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국민의 밥줄에 끊어지는데 자기들 자리 지키기에만 바쁩니다. 산신령이 분노했습니다. 하늘이 준 나라를 인간의 욕심이 망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김옥순 무당님이 또 다른 환생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환자가 일어나는 모습에 새로운 의사가 나타나 기적의 치료를 하는 장면에 그 의사가 누구일까요? 산신령이 말한 진정한 지도자와 관계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경제 문제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출발점은 바로 외교입니다. 지금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김옥순 무당님이 본 환상 속에서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 하나가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방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온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는 방향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산신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미국과는 멀어지고 중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일본과는 싸우고 러시아와는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관세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정부가 란전히 속았습니다. 믿었던 분맹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까? 아닙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졸개일 뿐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옆 나라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실령이 물었습니다. 이웃과 싸우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할 수 있겠느냐? 과거사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풀어야 할 문제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을 살신령은 칼을 든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하는데 정부는 대화와 평화만 외칩니다. 강도에게 돈을 주면 강도가 착해집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살신령은 예언했습니다. 김정은이 마지막 카드를 쓸 것이다. 실패할 운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이쪽도 저쪽도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신의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살신령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 중국 자본이 우리 땅과 기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경제적 속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도 한통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보여준 또 다른 환상이 있습니다. 작은 대가 거대한 군함으로 변하는 모습에 누군가 길에 잡자 폭풍이 잠잠해지는 광경에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외교가 바로 서려면 내부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정치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 김옥순 무당님은 끔찍한 환상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불길에 휩싸였고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그가 나라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산신령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합니다.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킵니다.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더 무서운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반대팔은 모두 범죄자로 만듭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은 어떻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눈 감아줍니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군사독재보다 더 교활하고 안내란 복제다. 왜일까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의 도장 찍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위원들은 풀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 흘려 얻은 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반성국들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감추고 거짓만 퍼뜨립니다. 비판하는 기자들은 쫓겨납니다. 살신령이 한탄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개가 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국민의 눈과 귀가 막히면 누가 진실을 알려줍니까?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정치색을 띱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누구는 무죄, 누구는 중형을 받습니다. 정의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무력화되었습니다. 수사의 힘도, 기소할 용기도 없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정치를 개인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기본대로 바꿉니다. 친구들을 유직에 앉힙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살신령이 분노했습니다. 이 자는 대통령 될 그릇이 아니다. 권력에 취해 점순에 이뤘다.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아닌 당대표만 섬깁니다. 왜일까요? 공천과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역하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스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살신령이 보여준 희망의 징조는 바로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요? 깨어나는 국민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옥선 무당님은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퍼져나가며 온 하늘에 밝혔습니다. 백성이 깨어나고 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살신령의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주변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내 일이나 신경 쓰지 했던 분들이 이제는 나라 걱정을 합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운명, 본, 건강만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런 질문이 늘었습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동한 각성의 시작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는 현실. 이것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보세요. 깨어있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넘칩니다. 고통이 사람을 깨우는 스승입니다. 살신령이 말했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경제 위기, 정치 혼란, 외교 고립, 이 모든 고통이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껴본 사람이 밥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압니다. 인터넷의 힘도 큽니다. 방송이 감추는 진실, 신문이 왜곡하는 사실,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이 퍼집니다. 살신령이 비유했습니다. 진실은 물과 같다. 막으려 해도 틈을 찾아 흐른다. 댓글 하나, 공유 하나가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새로운 정치인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능력 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 아직 소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살신령이 예언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바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공부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지수를 판단하세요. 둘째, 대화하세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세요. 셋째, 참여하세요. 투표로 나쁜 정치인을 심판하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세요. 넷째,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민족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김옥순 무당님이 간주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세력이 곧 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이끌 사람이 있다고 있습니다. 살신령이 말한 진정한 영,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 그는 누구일까요? 김옥순 무당님이 본 환상은 장엄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거대한 용이 날아올랐고 용이 지나간 자리마다 별들이 쏟아져 내리며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구할 진정한 용이다. 그가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살신령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되는 걸까요? 김옥순 무당님이 전한 특징들을 들어보세요. 첫째,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신의 명령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다. 사명을 짊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둘째, 그는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합니다. 어려운 정치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도, 농부도, 학생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진실을 전합니다.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자신이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미래를 봅니다.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낡은 싸움에 관심 없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로 나아갑니다. 젊은 마음과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넷째, 그는 깨끗합니다. 본이나 여자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도 깨끗합니다. 적들이 아무리 뒤져도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신령이 보증했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자에게는 벌어온 것이 묻지 않는다. 다섯째, 그는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인생의 발악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도, 실패도, 배신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고통이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백성의 눈물을 아는 자만이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 나타날까요?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큰 시련이 오기 직전에 김옥순 무당님이 바쁘쳤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이 가장 어둡듯이 그가 나타나기 전에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 위기가 국민을 완전히 깨우고 모두가 변화를 갈망할 때 그때 그가 나타납니다. 그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정치가 달라집니다. 싸움이 아닌 현덕의 정치, 경제가 살아납니다. 새로운 산업, 일자리, 희망, 산신령이 예언했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다. 3년 안에 경제가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열어갈 미래는 우리 모두가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옥순 무당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마른 땅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온갖 꽃들이 피어나 황무지가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산신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지금은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곧 꽃이 만발할 것이다. 정치가 어떻게 바뀔까요? 싸움이 사라집니다. 여야가 손을 잡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지도자가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고성이 아닌 토론이 오갑니다. 정책으로 경쟁합니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이 무너집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가까운 정치. 우리가 꿈꾸던 민주주의가 꽃핍니다. 경제는 완전히 다시 태어납니다. 부자만을 위한 경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웃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찾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납니다. 문화 콘텐츠, 첨단 기술, 친환경 에너지,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산신령이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리더가 된다. 전 세계가 한국 모델을 배우러 온다. 사회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신뢰와 배려가 돌아옵니다. 이웃이 이웃을 돕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보살핍니다. 젊은이가 노인을 공경합니다. 잃어버렸던 인정이 되살아납니다. 공동체 정신이 회복됩니다. 주욕이 바찝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교육.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각자의 재능을 찾고 키웁니다. 청년들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집 걱정이 사라집니다.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나라의 생기가 돕니다. 외교가 단단해집니다. 더 이상 큰 나라에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북아의 균형 잡아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급진전됩니다. 산신령이 예언했습니다. 분달의 아픔이 치유된다. 점진적 통일이 시작된다. 이 모든 결화가 언제 시작될까요? 새 지도자가 나타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첫 때는 기초를 다집니다. 둘째 해부터 큰 변화가 보입니다. 5년이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김옥순 무당님이 화신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화의 주인공은 그 지도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세요. 이웃과 힘을 합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새 시대를 위해 준비하세요.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세요. 산신령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백성에게 있다. 백성의 주인이다. 우리가 변화의 지역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되,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10월이 다가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읍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내 한반도 수천만 동포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격아뮤로, 그리고 북한 최고 권력층만 아는 급비 예언서까지 모두가 정확히 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격아뮤록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을 정확히 예견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9.1의 테러와 히틀러의 등장을 4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개할 북한의 동방신기 예언설은 김일성의 죽음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예언 연구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리경, 중국의 추배도, 인도의 베다 점성술까지 동서양 7개국 12개 예언서가 모두 2025년 한반도를 가리키며 동방의 빛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2019년 백두산에서 겪은 일 이고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원의 철문이 열리고 갈라진 형제가 눈물로 재회한다. 교감위록의 이 구절이 왜 비무장지대 철원을 정확히 지목하는지, 왜 2025년이 을사는이며 이것이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작년부터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풍일 준비 계획의 실체는 무엇인지, 저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15년간 가르치다 2018년 탈북한 이정훈입니다. 제 신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목숨을 걸고 공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왜 갑자기 핵포기를 고려하기 시작했는지, 중국과 미국이 이미 포스트 2025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급비 정보,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이 역사적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한반도 개기예식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개기예식이 일어난 해마다 왕조가 바뀌거나 역사적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1910년 일제간점, 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2025년, 앞으로 30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째, 왜 전 세계 예언이 한 날짜에 집중되는지. 둘째, 북한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 셋째, 우리가 이 운명적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2025년 10월 15일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한민족 수천만이 80년 한을 풀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약속의 날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평양에서 보낸 15년은 단순한 구직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성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저는 북한 권력층 자녀들의 사상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2015년부터 당 간부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속삭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정울은 가명입니다. 북한에 남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 집안은 조선 후기부터 왕실과 양반가의 기름화복을 봐온 역술 가문이었습니다. 짐조부께서는 일제간점기에도 은밀히 독립운동가들의 운명에 점쳐들였고, 할아버지는 해방 직후 김일성을 직접 만나 북한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동방승기라는 이름의 예언서였죠. 조선 말기인 1897년 고조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한반도의 앞날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 해방, 전쟁, 분단,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을사년, 바로 올해 일어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점술은 미신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최상층볼은 발랐습니다. 김정일은 중요한 결정은 앞두고 한상 백두산의 무당들과 평양의 역술가들을 불렀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몇 번 그 자리에 참석했었죠. 2011년 김정일이 죽기 한 달 전, 그는 측근 역술가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통일해 볼 수 있겠는가? 그 역술가는 대답했습니다. 을사년에 큰 결합이 시작됩니다. 2015년 봄, 당 중앙위원회 간부 자녀를 가르치던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고위층 사이에서 10년 후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같은 해 여름 김정은이 백두산 역술가 12명을 평양으로 불렀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방신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을사년 가을, 철원에서 철문이 열리고 남북의 피가 하나로 흐르리다. 백도에서 한라까지 단일한 기운이 관통하며 5천년 민족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또 한 구절, 젊은 지도자가 마음을 열 때 남쪽에 손을 내밀면 하늘이 준 기회가 오리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예언이 현실되고 있다고. 그해 가을, 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교감위록과 정감독을 찾아 읽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든 예언이 하나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지금, 이 을사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신기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자 강원 땅이 먼저 움직이고 철의 장덕이 물처럼 녹아내리며 형제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리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300년간 지켜온 이 예언서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올해 일어날 통일의 청사진이었다는 것에 1897년에 쓰인 이 책이 어떻게 128년 후인 올해를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을사년 분방에서 거대한 변혁이 시작되니 갈라진 땅이 하나가 되고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리라.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을사년이 언제인지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 60년 주기로 도는 육식갑자에서 네 번째 을사년, 그것이 바로 올해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지명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감원 땅에서 변화가 시작되리다. 철의 장덕이 녹아내리고 형제들이 손을 맞잡고 오열하리다. 강원도, 그 중에서도 철원, DMZ가 가로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탈북 후 철원을 직접 방문했을 때 그곳 주민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군사분 개선 근처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새벽마다 안개 속에서 들리는 노랫소리, 철조망에 핀 무궁화 꽃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의 기운이 관통하며 5천년 민족의 꿈이 실현되리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적 각성이라는 것에,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한라산은 그 끝입니다. 이 두 산을 잇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 올해 완성된다는 뜻이었자, 동방신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지도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북녘의 젊은 지도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남녘이 따뜻한 손을 내밀 때 하늘이 내린 기회가 도래하리다. 김정은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41세, 역대 북한 지도자 중 가장 젊습니다. 그가 2018년부터 보여준 변화, 2019년 백두산 이후의 행보, 모든 것이 이 예언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방신기는 통일의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을사년은 마음이 합쳐지는 해요. 정사년은 몸이 합쳐지는 해라. 올해는 정신적 통일, 마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남북의 국민들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하나의 민족임을 자락하는 때자. 그리고 4년 후인 2029년, 정사년의 완전한 물리적 포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한의 여러 예언 연구가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격암유로, 정감로, 그리고 동학가사, 이 모든 예언서들이 동방신기와 똑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 쓰인 예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철원에서 만난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올 가을엔 뭔가 다를 거야. 70년 넘게 이 땅에 살았지만 이런 기온은 처음이야.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정말 변했을까요? 2019년 백두산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북한 내부가 이토록 술렁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하고 들은 북한 내부의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가을, 평양의 국어대학에서 가르치던 제자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조선 드라마에서 본 사랑이 진짜 존재하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가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한류는 어둠 속의 촛불처럼 북한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저장전치에 담긴 남한 드라마와 음악들이 장마담을 통해 유통되었고 20대와 30대들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작은 화면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몰래 남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고 인기 드라마를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 간부들의 변화였습니다. 2018년 평창동 기올림픽, 남북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노관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의 민족이구나. 그 후 당 내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회의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남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의견이 공급면이 나왔자, 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김정은 자신에게서 일어났습니다. 2018년부터 그는 이산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김일성이 나타나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자야, 민족의 하나로 만들어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같은 꿈이 반복되자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0월 김정은은 갑작스럽게 백두산 등저에 결정했습니다. 수행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상에서 그는 1시간 넘게 홀로 명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측근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제가 가지고 있던 김정은의 사주를 분석해보니 2019년은 그에게 운명적 절한점이었습니다. 그의 청간지제의 흐름이 그의 본명조와 만나 대전환의 기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백두산에서의 깨달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시간이었죠. 그 이후 북한 내부의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대남 비난 방송이 줄어들었고 군부대에서는 통일준비 교육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과목이 생겼습니다. 강양 시내에는 우리는 하나라는 구호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자 제가 탈북하기 직전인 2018년 8월 한 고위 간부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정헌 본모,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민족에게 말이야. 지금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10월에 무언가 일어난다. 우리가 자유롭게 서울에 갈 수 있는 날이 온다. 이들의 예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의 예언들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요. 김정은의 변화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에 한국의 고대 예언서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가 2018년 패북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고서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격암위록을 처음 펼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동방신기와 똑같은 내용이 다른 문자로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격암위록은 조선 중기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을사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을사년부터 기운년까지 대변혁이 일어나니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리다. 을사년은 올해, 기운년은 2029년입니다. 동방신기가 말한 두 단계 후예가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였자 더욱 충격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감원의 철문이 열리고 금강산에서 한라산까지 길이 통하리다. 철원의 철문, 그것은 비무장지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격암위록은 계속됩니다. 달기 3번 울 때 민족의 새벽이 밝아온다. 달기 3번 운다는 것. 2018년 남북 정상회담, 2022년 대선, 그리고 올해 10월 3번의 중요한 시점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정감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일된 조선이 세계의 등불이 되고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우러러보리라. 이 예언설은 통일 후의 미래까지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한 시즌에 닿으리니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루에 왕래하리다. 지금의 고속철도를 연산시키는 대목입니다. 두막가살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개벽이 오면 삼천리 무궁화 간산이 한 가족이 되리다. 여기서 개벽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세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을사년 개력, 을사년 개력. 마치 후손들에게 이 시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예언서들을 연구하던 중 한 역술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년간 예언서를 연구한 전문가였자 그가 제게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격암위록, 정감록, 동학가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토속 예언서 23건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영적 통찰력으로 이 시기를 내다본 것이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60년 주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의 해입니다. 청간지지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분달의 벽의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한국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동방의 빛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빛이 일어나니 온 세계가 그 빛을 따르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한반도 통일을 넘어 세계 질서의 재표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 충격적인 사실에 알게 되었자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중국의 추베도도 일본의 천리경도 모두가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탈북 직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노스트라다무스 원볼의 열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쓰인 그 낡은 책자말 넘기다가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극동에 분단된 두 형제가 제외하는 내 서구의 새로운 질서가 찾아오리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나라에서 평화의 왕이 나타나니 그는 칼이 아닌 사랑으로 민족을 하나로 만들리다. 아침의 나라, 그것은 조선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예언이 있었자 새 천년이 시작되고 25해가 지난 후 동방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2000년에서 25년 후 바로 올해였습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도 언급했습니다. 용의 해가 뱀의 해로 바뀔 때 극동의 두 나라가 같은 꿈을 꾸리다. 용의 해는 작년, 뱀의 해는 올해입니다. 이 정확성이 우연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한반도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난 5월 20일 목성과 토성이 물병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이것은 대통합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목성은 확장, 토성은 질서, 물병자리는 혁신과 통합을 상징하죠. 이 세 가지 에너지가 하나로 모인 때가 바로 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9월 15일 한반도 전체를 밟는 계기의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한반도의 계기의식이 일어날 때마다 왕조가 바뀌거나 역사적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 1945년 해담, 1950년 전쟁, 그리고 올해 중국의 추배도라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단나라 때 쓰인 이 책은 중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히 예언했자. 그런데 60번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해 건너 작은 나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니 그것이 중원에도 영향을 미치리다. 갈라진 형제가 합쳐질 때 하늘과 땅에 큰 평화가 오리다. 일본의 천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두산에서 큰 빛이 일어나니 그 빛이 일본까지 닿으리다. 갈라진 형제의 나라가 하나가 될 때 동아시아 전체에 평화가 찾아오리다. 백두산은 북한의 성산입니다. 이 예언이 한반도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의 베다 점성술 문헌에서도 발견했습니다. 북동쪽 작은 반도에서 대통합이 일어나니 그것이 영적 각성을 동반하리다. 그들은 올해를 카르마 해소의 해라고 부릅니다. 분단이라는 오랜 업보가 풀리는 시기라는 뜻이자. 제가 만난 한 서양 정성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가을, 천체의 배열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지난 50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풍압의 에너지는 반드시 지구상 어딘가에서 큰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들의 한 점으로 모입니다. 올해 가을, 한반도, 통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예언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준비한 필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철원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박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새벽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철저한 너머에서 북한 군인들이 일출을 보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우리 애국가 멜로디와 비슷해요. 철원은 예언서들이 하나같이 지목한 통일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곳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농업협력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양측이 만나기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진 접촉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비무장지대 생태보건 프로젝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통일 후 이 지역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고, 인제, 고성까지 이어지는 평화관광 루트도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국제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년 대선 이후 아시아 전략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달고수파합니다. 평화적이고 친중적인 통일이라면 반대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절실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은 푸틴의 오랜 꿈이었자 일본도 북핵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환영하며 이미 통일 비용 분담과 경지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의 변화도 뚜렷합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타이본 민대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자 한류가 북한에 스며든 것처럼 이제는 북한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북한 진출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중소기업들도 통일 특수를 기대하며 관련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정부는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통일 후 사회 통합을 위한 예행연수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측근들에게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결단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말했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지난달 백두산 인근 주민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2개 나타났는데 하나는 북쪽에서 하나는 남쪽에서 시작되어 중간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하늘이 주는 신호라며 술렁였자 제가 미에 관찰하는 기상 데이터도 흥미롭습니다. 올해 들어 남북한 상공의 기압 패턴이 놀랍도록 북밀해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도 남북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상학자들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 모임에서 흘린 말이 있습니다. 10월에 역사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란다. 무엇을 발표한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징조들이 한 날짜로 모이고 있습니다. 10월 15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 평양에서 들어온 영상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18년 이전의 경직된 모습은 사라지고 눈빛에는 가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최근 연설에서 사용된 발어들을 분석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핵무기는 사라지고 국제협력에 등장했습니다. 적대는 줄어들고 미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인식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제가 아직 연락을 주고받는 평양의 한 교수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아요. 고립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에, 개혁개발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에, 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국식 개혁이나 베트남식 보이모이가 공개적으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북한의 2030세들은 기성세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한류 문화에 익숙하며 외부 세계를 갈망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 한 명은 팔북 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 가서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평양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진짜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나만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통일에 무관심했던 청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유튜버들의 구독자가 수백만을 넘어서고 북한 음식점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북한 친구 만들기 모임은 신청자가 넘쳐납니다. 한류의 북한 침투는 이미 문화적 풍요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양 젊은이들이 서울 강남 스타일을 따라하고 북한 여성들이 한국 화장품을 선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의 준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통일 시나리오 연구, 북한 시장 진출 전략, 인프라 연결 계획, 모든 것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제게 그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평양지사 설립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탈북민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는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통일 후 2600만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자 준비입니다. 하나원 졸업생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은 통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양측 지도부의 비밀 접촉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베이징,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접촉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명백합니다. 북한 군부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강경파들이 하나둘 물러나고 실형파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군부도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생존의 길임을 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한 시민사회의 교류 열망도 뜨겁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화삼삼봉이라도 좋다고 호소하고 종교계는 평화 기도회를 열고 문화예술계는 공동작품을 준비합니다. 민간 차원의 통일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통일 한국이 일본 금들을 추월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면
폭발적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10월 15일, 그날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아침 9시,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순간 전 세계가 숨을 멈출 것입니다. 김정은이 군사분 계선을 넘는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표할 내용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한민족 통일에 향한 로드맵일 것입니다. 첫 단계는 올해 마음의 토일입니다. 적대 행위 완전 중단, 3.5 체제 인정, 자유왕래 시작. 두 번째 단계는 2029년 물리적 통일입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로 완전히 합쳐지는 것이죠. 동방승기와 교밤유록이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11월에는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축복할 것입니다. 12월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본협정이 체결됩니다. 80년 분달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보전과제도 있습니다. 북한 내 보수파의 저항, 남한의 통일 비용 우려, 주변국들의 견제. 하지만 북일이 해냈듯이 우리도 해낼 것입니다. 아니, 더 잘해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유라는 문화적 통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통해 한국의 미래는 찬란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하루, 금강산과 백두산이 세계적 관광지가 되고 개성공단이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산 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남북 청년들이 함께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을 여십시오. 북한 동포를 적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이해하십시오. 북한의 현실과 그들의 아픔을 공부하십시오. 셋째, 만나십시오. 탈북민들과 교류하며 통일을 연습하십시오. 넷째, 전파하십시오. 통일의 희망을 주변에 나누십시오. 다섯째, 준비하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통일 한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북한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절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곧 만날 날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였고 하나이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밤유록의 마지막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리다. 그 빛 속에서 만국이 하나 되고 영원한 평화가 시작되리라. 의사년에 시작된 변화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5천년에 기다려온 민족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0월 15일,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한민족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희망이 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특히 북한 관련 경험이나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꿈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날을 준비합시다. 통일 한국의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광복절, 한국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3년간 급비리에 감춰온 문서가 마침내 공개됩니다. 72세의 은돈 예언자 에덴 러셀, 트럼프 재선, 우크라이나 전쟁, 2024년 미국 대선을 정확히 예측한 그 남자가 한국에 대해 남긴 경고입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오던이 무너지는 날, 놀랍게도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그 불안감,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 직감,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CIA가 확인한 충격적 사실, 지난 5년간 한국의 모든 여론조사, 통계, 심지어 언론 보도까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10월 15일, 그 진술이 드러나는 날, 5천만 한국인이 동시에 깨어나는 날, 우리 모두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이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가 보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한국의 10월 15일을 주목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에덴 레셀이 본 7가지 진실, 미국이 숨겨온 한국 조작의 증거, 그리고 10월 15일 이후 펼쳐질 새로운 한국의 모습,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변화에 준비된 소수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에덴 러셀은 누구이며 왜 미국 정부는 그의 말 한마디에 이토록 주목하는 걸까요? 72세의 은둔자 에덴 러셀. 그는 스스로를 예언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반지 흐름을 보는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되 세계의 영적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물줄기가 선명하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3년 전 어느 날 평소처럼 명상에 잠겨있던 네셀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사의 영적 중심이 막혔다. 한국이라는 강물이 멈췄다. 이 한마디에 미국 정보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전체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신장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러셀은 뒤집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거짓의 진실 위에 군림했다. 이제 그 위치가 바뀐다. 위는 아래가 되고 아래는 위가 될 것이다. 지난 5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청년들의 갑작스러운 무기력, 노인들 사이의 극단적 분열, 중년층의 이산한 침묵, 이 모든 것이 제조된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러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국이라는 강에 댐을 쌓았다. 물이 흐르지 못하니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왜 하필 10월 15일의 간복절일까요? 러셀의 설명은 가슴을 울립니다. 80년 전 한국은 외부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이번에는 내부의 거짓,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날 차례다. 진정한 광복은 이제 시작이다. 미국이 공개할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폭탄이 아니다. 단지 진술이 적힌 종이 몇 장이다. 러셀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종이가 한국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폭탄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이미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치 지형의 변화, 설명할 수 없는 경제 지표의 움직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작은 질문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라. 러셀은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이것은 산풍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필연적인 고통이다. 그는 한국인의 저려를 찰석같이 믿습니다. 당신들은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영혼의 기적을 만들 것이다. 미국이 왜 이 모든 진실을 공개하려 할까요? 러셀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진짜 혼돈이 가짜 평화보다 낫다. 아픈 진실이 달콤한 거짓보다 가치 있다. 미국은 한국이 깨어나게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줄 새로운 모델이 세계를 구원할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국민이 깨어있는 나라, 그것이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믿기 힘드시죠? 미국이 왜 한국을 그토록 오랫동안 관찰해왔는지, 그들이 발견한 영적 이상 현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미국 정군에 존재하는 비밀 부서, 그들이 한국의 아시아의 영적 신장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 그리고 2020년에 갑자기 멈춰버린 한국의 영적 흐름, 이 모든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미국 정부 내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전 세계의 영적 에너지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조직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급비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신장이다.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아시아 전체에 생명력을 공급한다. 이런 인식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폐허화된 땅에서 일어선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 미국 관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이 가능한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의식이 만들어낸 강력한 에너지장, 그것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위성으로, 데이터로, 그리고 러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한국을 지켜봤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의 영적 에너지는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댐을 세운 것처럼 한국의 영적 강물이 정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숨을 쉬지 않는다.
미국 관찰팀의 첫 보고서에 적힌 충격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모든 통계가 너무 완벽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는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고 경제 지표는 그와 같았으며 사회 현상들은 마치 누군가가 계산해서 만든 것처럼 균일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혼돈이 사라졌다. 인위적인 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관찰팀의 결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예측 불가능성, 그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넷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 누군가가 한국의 현실을 날조하고 있다. 미국은 즉시 대대적인 비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 추적, 의식의 흐름에도 모든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론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영혼이 납치당했다. 익명에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가 풀어놓은 고백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중국이나 북한의 공작을 의심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것은 내부 작업이었다. 한국인이 한국인을 조종하고 있었다. 언론은 세뇌 도구가 되었고 교육은 주입식 세뇌장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두려움과 분열이 의도적으로 조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진실을 찾는 대신 편 가르기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로셀의 진단은 아프지만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는 희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배신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의 시작이다.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진짜 얼굴을 볼 용기를 낼 시간이다.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모든 증거가 담긴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는 날, 그날은 한국인들이 진실과 대면하는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모든 조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5천만 국민이 동시에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조작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모든 정보가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곧 펼쳐집니다. 미국 분석팀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통계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 자체를 뜯어고친 거대한 연극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처음 한국의 수치를 봤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자연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모든 여론조사가 예상 범위 안에, 모든 선거 결과가 균등하게, 모든 경제 지표가 교과서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다. 편습이 아니다. 가장 기이한 점은 국민들의 감정과 공식 데이터 사이의 극심한 거리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조사 결과는 만족을 보여줬습니다.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통계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배신감을 토로했지만 수치는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이 모순을 설명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작. 러셀은 이것을 현실 제조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다. 국민을 잠들게 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게, 질문하지 못하게,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방법은 금유했습니다. 공포를 주입하는 대신 무관심을 심었고 분노를 자극하는 대신 무기력을 퍼뜨렸으며 희망을 주는 대신 체념을 심었습니다. 부드러운 세뇌, 조용한 제식이었습니다. 조사팀이 가장 경악한 것은 한국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문을 품을 능력 자체가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러셀은 이를 영혼의 제식이라 불렀습니다. 몸은 살아있되 정신은 잠들었고 눈은 뜨였대 보지 못했으며 귀는 열렸대 듣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을 선택했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했으며 가난함을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러셀의 표현에 빌리면 그들은 스스로 감옥을 선택했다. 하지만 희망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선택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들었다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속았다면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 15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 공개된 문서에는 이 모든 조작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숫자의 완본, 왜곡된 통계의 실체, 조작된 여론의 진실,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날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로셀은 믿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실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월 15일 그 운명의 날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공개할 문서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것입니다. 작은 불맹이 하나다 거대한 산사틀에 일으키되 종이 몇 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그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곧 펼쳐집니다. 로셀은 말했습니다. 거대한 눈사태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시작된다. 10월 15일에 공개된 문서가 바로 그 돌멩이입니다. 이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평범한 보고서입니다. 몇 장의 종이, 간단한 숫자대, 담담한 분사, 폭로도 아니고 고발도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기록한 문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왜 미국이 공개하는 걸까요? 한국 내부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이미 길들여졌고 정부는 침묵했으며 국민들은 의심하는 법에 잊었습니다. 외부의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로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볼 수 없을 때 밖에서 비춰주는 거울이 진실을 보여줄 것이다. 문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 조작된 여론조사의 실제 숫자들. 둘째, 왜곡된 통계의 원본 데이터. 셋째, 지난 5년간 벌어진 모든 이상 현상들의 하나로 연결하는 결정적 고리.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듯 그동안 상용할 수 없었던 모든 의문들이 선명하게 풀릴 것입니다. 왜 하필 10월 15일의 간목절일까요? 로셀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80년 전 외부의 적으로부터 해방된 날, 이번에는 내부의 거짓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될 것이다. 진정한 독립은 정신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문서는 조용히 공개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경계가 느슨할 때 마치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발견하고, 읽고, 충격을 받고, 공유하기 시작하면 속삭임이 중얼거림이 되고, 중얼거림이 외침이 되어 마침내 침묵의 폭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진실의 파도가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 영리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지만 원본은 남아 있습니다. 마치 편집된 사진과 원본을 비교하듯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러셀은 이 문서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릅니다. 한번 열리면 다시 닫을 수 없다. 한번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 수 없다. 한번 본 진실은 못 본 척할 수 없다. 조작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력을 잃는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깨어난 국민들의 분노를 마주하는가? 러셀은 경고하면서도 격려합니다.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딘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10월 15일이 다가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눈을 감을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공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사회가 어떻게 요동칠지,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떤 희망이 피어날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깨어남의 물결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동시에 줄 것입니다. 문서가 공개되어도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폭풍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옵니다. 10월 15일 아침,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할 것입니다. 폭풍 전의 정적,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 바다가 물러나는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외국 언론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그들의 헤드라인이 세계를 흔들 것입니다. 한국에 숨겨진 진실, 5년간의 거대한 조작, 한반도가 깨어나다. 반면 한국 언론은 망설일 것입니다. 보도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몇 시간 동안 기묘한 정적이 흐를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불신일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또 가짜 뉴스겠지. 하지만 증거들이 확인되고 숫자들이 검증되면서 의심은 충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로셀은 세 개의 파도를 예견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부정입니다. 정부는 부인할 것이고
일부 언론은 음모론이라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인정하는 순간 부정의 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분노입니다. 배신감, 좌절, 폭발하는 울분,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전국이 외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가? 세 번째 파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각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우리는 속았을까? 질문들이 솟아오르고 그동안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언론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공모했던 매체들은 숨을 것이고 억압했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속보가 쏟아지고 전문가들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겠지만 데이터의 명확함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력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할 것입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개인의 경험들이 모여 집단의 증언이 되고 청년들은 자신들의 무기력이 조작되었음을 깨달을 것이며 노인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했던 세대들이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러셀은 이것을 집단 치유라고 부릅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는 과정,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이 고통에 간단할 것이다. 그리고 더 강하게 일어설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할 것입니다. 죽어있던 눈에 생기가 돌고 체념했던 표정에 의지가 깃들며 모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으로도 충격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혁명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서는 사람들. 러셀은 그들을 침묵의 전사들이라 부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러셀은 말합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72시간이 모든 것에 결정한다. 한국은 기로에 살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첫째, 부정하는 자들. 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차라리 거짓의 안락함을 택하는 사람들. 둘째, 방관하는 자들.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셋째, 그리고 레슬이 주목하는 사람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서는 자들. 이들은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깃발을 들지도 않습니다. 반제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새로운 한국의 시작입니다. 침묵의 전사들이라 불리는 이들. 외로웠던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소수입니다. 아주 작은 숫자로 시작하겠지만 러셀은 확신합니다. 진실은 전염성이 있다. 한 사람이 일어서면 10명이 따르고 10명이 움직이면 100명이 합류한다. 영적 부민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용서와 치유입니다. 조작에 가담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러셀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을 선택하라. 처벌이 아닌 치유를 추구하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인식, 심지어 가해자들조차 더 큰 거짓의 희생자였다는 깨달음. 이것이 한국의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청년들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억눌렸던 열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올 것입니다. 노인들은 지혜를 과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비로소 존중받을 것입니다. 중년들은 발휘가 될 것입니다. 세대를 영절하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많은 눈물이 흐를 것이다. 러셀은 경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해낼 것이다. 그들의 영혼에는 불굴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셀은 놀라운 미래를 봅니다. 내년 봄,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용기, 거짓을 극복한 지혜, 분열을 치유한 사람.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깨어난 한국 청년들이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들 새로운 문화, 기술, 철학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류는 이제 문화를 넘어 영적 물결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원칙으로, 위협이 아닌 희망으로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주목할 것입니다. 투명성을 되찾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예언은 이것입니다. 통일은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진실로 하나 된 남한의 모습은 북한조차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될 것입니다. 노셀은 단언합니다. 5년 아래 한반도는 하나가 된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작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보호받던 나라에서 영감을 주는 나라로 10월 15일이 다가옵니다. 진도한 광복이 시작되는데 조상들이 꿈꾸던 진짜 자유, 완전한 독립, 영적 해방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편함, 답답함, 갈망 모두 진짜입니다. 10월 15일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새로운 한국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끼어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10월 15일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한국의 문을 열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